43번 보자. 간단한 로그 계산 문제 나왔지? 밑이 5, 25 통일시키면 되겠네. 5의 3 얘는 5의 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인데 이 2는 앞에 2분의 1로 가고 얘는 2로 가니까 약분해서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지? 로그 5의 2가 되겠네. 그래서 하면 로그 5에 2개 곱해주면 6 되겠죠. 자, 그거를 위에 올리래. 로그의 성질에서 5의 x가 로그 5의 6이니까 a의 b 답은 얼마? b. 로그의 성질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또 간단한 것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 맞지? 그냥 연습하는 거야. 로그에서 밑이 다른 수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계산 못한다고 했지. 단 밑변환에 의해서 약분되는 경우 가능하댔지. 또는 인수분해할 때 동량 같은 경우 묶어낼 수도 있고. 자, 어떻게 할까? 일단 27과 64를 간단한 수로 고칠 수 있겠네. 얘는 로그 2의 3이고 걔는 로그 3의 세제곱이고 얘는 2의 6제곱 되겠지. 그럼 얘를 곱하기로 다 분리시키면 로그 2의 3 곱하기 3의 세제곱에서 얘는 3분의 1로 곱해져서 나가고, 맞지? 얘는 6으로 곱해져서 나가지. 그리고 로그 3의 2. 근데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어떤 관계? 역수관계니까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또 계산 문제인데 16이고 27이고 얘들은 좀 줄여야죠, 수를. 얘는 계산하면 로그 2의 4제곱인데 바로 4분의 1로 내보낼까? 그럼 로그 2의 3 이름 되겠지. 그 다음 얘는 3의 세제곱이니까 3이 나가겠지. 3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16. 원래는 분배법칙 해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무슨 항이야, 두 개가? 둘 다 동조항이니까 4분의 1과 3만 더해서 계수 계산해서 하나로 합체해버리면 되겠네. 그럼 4분의 1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3의 로그 2의 3이 될 거고 곱하기 16은 2의 4제곱이잖아, 맞지? 그래서 4가 앞으로 나가고 로그 3의 2. 이 둘은 밑과 진수가 바뀌었으니까 역수관계지. 그래서 곱하면 1이니까 사라집니다. 4는 약분돼 사라지겠네. 답은 1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계산하는 것도 연습하면서 계속 익숙해져야 돼. 됐니?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얘도 바로 답 나오니 이제 암산으로 밑 변환시키면 로그 10의 3, 로그 10의 3 사라지지. 그럼 로그 2의 로그 32가 답이지. 32는 2의 5제곱이니까 답은 바로 얼마? 5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 밑 변환시켜서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3 얘는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2의 5제곱. 이거는 약분에 사라지고 얘는 5로그 2니까 약분시켜주니까 답은 5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그 다음 로그 3의 18을 P라고 할 때 2의 54를 P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자 3의 18인데 P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거야. 얘는 2잖아. 일단은 밑이 같지가 않잖아. 뭔가 수상하지?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한다 했니? 분명히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얘는 밑이 3인인데 얘가 밑이 3이 아닌데 뭐 해야 된다 했니? 그치, 밑줄 3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지. 정해져 있다 해야 될 일이 맞지? 뭐가 다르면 맞춰야지. 일단은 계산할 수 있게끔. 따라서 로그 3의 2분의 로그 3의 54 이렇게 밑변환을 시켜줬어. 일단은 로그 3의 2는 좀 이따가 이제 P로 바꾸면 될 것 같고 로그 3의 2 54는 27 곱하기 2 아니니? 27은 3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로그 3의 3의 세제곱은 3으로 분리되어 나오니? 그리고 로그 3의 2가 되는 거지. 결국 로그 3의 2만 P로 바꾸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 식을 또 좀 분리할 수 있나? 로그 3의 18은 9 곱하기 2지. 그러면 9는 로그 3의 9니까 2로 분리될 거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겠지. 2 더하기 로그 3의 1호. 그게 P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P는 로그 3의 2랑 관계에 있다 맞지? 즉 로그 3의 2는 누구로 바꿀 수 있니? P 빼기 2로 바꿀 수 있는 거네. 이거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니? 로그 3의 2는 P 빼기 2고 여기다가 P 빼기 2를 넣은 다음에 3을 더했으니까 위에 있는 P 더하기 1 되겠지. 그래서 P 빼기 2분의 P 더하기 1이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양쪽 다 이렇게 손을 대면서 즉 위에 계산했는데 로그 3의 2까지 나오는데 로그 3의 2가 안 보여. 그러면 18 안에 3의 거듭제곱이 숨어 있어. 그럼 얘를 좀 쪼개야 되는 거야. 9, 2, 18. 그래서 쪼갠 다음에 9는 숫자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3의 2가 여기 보이는 거랑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야 항상.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일치시켜 주는 거야.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되겠니? 그 다음 18번 문제. 로그 2의 5는 A고 로그 5의 3은 B인데 로그 5의 12를 AB로 나타내라. 로그 5의 12를 AB로 나타내라. 일단 5는 보이잖아. 맞지? 그럼 요 두 놈을 기준으로 맞춘 다음에 요 놈을 그러면 5로 바꾸면 되지 않겠니? 네. 자, 그래서 5에 좀 쟤를 좀 분해하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를 분리하면 로그 5의 2의 제곱 2가 내려가면서 2로그 5의 2 되고 곱하기는 더하기로 분리되고 로그 5의 3이 되겠지. 근데 로그 5의 3은 여기서 B라고 나와 있잖아 이미. 얘는 B로 바꾸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것만 알아내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로그 5의 2 대신에 2의 5, 뭐야? 2의 5? 5의 2? 무슨 관계? 따라서 로그 5의 2는 로그 2의 5의 역수니까 이 자리에 누구를 넣으면 되니? A분의 1을 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A분의 1을 2랑 곱해서 더하기 B 이런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변형되는 건 어쩔 수 없어. 나올 때까지 해야 돼. 잘 안 나오면 또 방법을 바꾸면서 시도를 해야 돼. 때로는 쉽게 나오지만 때로는 좀 한참 헤매야 나올 때도 있어. 또 2의 5는 A고 3의 4는 B인데 15의 20이야. 근데 얘는 15잖아. 2잖아. 3이잖아.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지. 얘가 2니까 얘가 3이니까 얘를 15를 20을 누구로 밑변환시킬까? 잘 생각하고 답해보자. 누구로 밑변환시킬까? 보이는 숫자는 자 2, 3, 5, 4 누구로 변환시키는 게 제일 좋을까? 응? 5로? 2로? 선생님은 2로 변환시킬 거야. 왜? 둘 다 가지고 있는 수는 누구다? 2 관련된 수야. 왜냐면 얘를 4하고 3을 자리 바꿔버리면 밑이 2인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둘 다 가지고 있는 수가 좋은 거야 이럴 때는. 아니면 3으로 바꾸고 나면 꼬이는 거야 계속. 또 변형을 여러 번 시켜서 찾아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변형을 시킬 때도 보이는 숫자들을 기준으로 이 둘 다를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이거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역수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역수로 만들면 되니까 4를 2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공통으로 2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밑변환을 2로 시키겠습니다. 로그 2의 15인데 바로 할게.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 15를 분리시켰습니다. 로그 2의 20인데 20은 4, 5, 20이니까 2 더하기 로그 2의 5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로그 2의 20을 바로 이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어. 머릿속으로 4 곱하기 5니까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내려가고 로그 2의 2는 1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암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을 넣을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체크해볼까? 로그 2의 5는 A니까 이건 A로 바로 바뀌네 맞지? 이것만 바꾸면 되잖아. 근데 이거 뭐야? 4가 자리 바꿀 수 있다 했잖아. 로그 3의 4가 B였는데 역수로 고치면 로그 4의 3은 B분의 1이 되는 거지. 근데 4는 2로 바뀌는 수잖아. 그래서 얘를 2로 바꾸면 2의 제곱이 되고 맞지? 밑에 차수는 역수로 나가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로그 2의 3은 양변에 2를 곱해주면 B분의 2가 되는 거지. 얘를 여기다 바꿔치기 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됐니? B분의 2 더하기 A분의 2 더하기 A지. 분수가 여러 번 보니까 보기 안 좋잖아. 그래서 분모 문제 제일 밑에 있는 누구를 곱해서 B를 곱해서 분모를 하나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 최종 답은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2 되고 더하기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AB가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2B 더하기 AB 그래서 2 더하기 AB분의
2b 더하기 ab 2 더하기 ab 분의 2b 더하기 ab 5분의 답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잘못 바꾸면 안 나와서 또 뺑뺑 돌아야 돼. 어쨌든 계속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이왕이면 공통되는 문자나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이제 2차 방정식과 로그의 근과 개수 두 근이라 했으니까 보나마나 두 근의 합과 곱 문제야. 두 근의 합은 공식 알고 있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두 근의 차공식도 알고 있니?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십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2차 방정식의 개수가 a, b, c일 때 자, 그럼 얘가 알파 역할을 하고 얘가 베타 역할을 하니까 볼 것도 없이 두 건 로그 상용로그네. 여기 아무도 안 적혀 있는 거를 10이 생략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억하세요? 안 적혀 있으면 상용로그라 해서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 합니다. 로그 10의 a 더하기 10의 b 두 근의 합이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거분의 이거에다 음수 붙이면 플러스 6 되고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로그 10a 곱하기 로그 10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a분의 1분의 4 요거는 곱하기 못한다 했어요. 이거 곱하면 안 됩니다. 더하기일 때 두 개 곱해지는 거지 ab가 합쳐져서. 근데 질문에서는 뭘 물으냐면 이걸 물었는데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일단 뭐가 다르니? 뭐가 다르니? 두 개를 비교하니까 그치 밑이 달라. 얘는 밑이 얼만데? 10인 로고야. 이걸 어디다 써먹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그치 밑변환시켜야 되는 거야. 왜? 이 단수는 10으로 돼 있는 합과 곱을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밑변환시키면 로그 10의 a 분의 로그 10의 b 뒤에 거는 역수네. 로그 10의 b 분의 로그 10의 이거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분수로 돼 있다 해서 겁먹지 말고 분모가 틀리면 두 개를 뭐 해야 돼? 곱해서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야지. 그랬더니 로그 10a 곱하기 로그 10의 b 여기 곱과 합을 알고 있잖아 이미. 겁먹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분해 얘는 로그 10의 b를 곱했으니까 로그 10의 b의 전체 제곱이야. 참고로 괄호 안 하고 제곱 제곱 되니 안 되니? 안 돼. 그거는 b의 제곱이니까 2가 내려가는 거야. 하지만 괄호 전체 제곱은 로그 b라는 놈을 제곱한 거기 때문에 두 번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2가 내려갈 수 없어. 전체를 제곱하는 거야. 얘는 그냥 더하기 로그 10의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제 거의 끝나가지. 얘는 여기 바로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그럼 4분의 1가 되는 거고 얘는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곱셈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즉 이거를 제곱해서 이거 두 개의 곱의 두 배를 빼면은 되는 거 아니니?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요거를 제곱해서 즉 36에서 요거 두 배 한 값 8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답은 4분의 28 되니까 약분해서 얼마가 되니? 7이라는 답이 나타나겠네요. 할 수 있겠네? 얘는 a 더하기 b, a 곱하기 b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냅니다. 자, 그래서 합과 곱을 구하는 간단한 뭐 방정식 문제 연결시켰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 정도는. 그 다음 또 좌표평면 문제가 나왔어요. 좌표평면이 두 직선, 두 점이 있는데 직선이 원점을 지날 때라고 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어떤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절편이 없고 명이란 뜻이지. 한마디로 y는 mx의 꼴이다. 즉 기울기만 존재한다 이 뜻이지. 맞지? 그럼 결국 이 수가 즉 기울기만 존재하니까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공식은 절편도 이렇게 있는데 원점을 지나니까 이 n은 자동으로 0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이 식에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지. 이 식이. 그럼 이거 두 개 갖다 놓고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니니 그냥? 아니면 기울기를 바로 구해버려도 되고. 그럼 기울기 m은 누구니?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x2 빼기 x1분의 3 빼기 2분의 y2 빼기 로그 2의 b 빼기 로그 4의 a가 됩니다. 맞지? 그래서 밑에는 1이니까 적을 필요 없고 위에 것만 계산하면 되네. 위에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4고 얘는 2잖아. 맞지?
그러니까 2의 제곱으로 처리해주고 그럼 얘가 앞으로 내려가면 2분의 1이 되는데 그 2분의 1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앞으로 나갈 때는 역수로 나가고 올라갈 때는 그대로 올라가야 되잖아. 맞지? 그럼 A의 2분의 1승을 일종의 누구로 생각하면 돼? 루트 A로 생각하면 됐지. 그래서 두 로그의 뺄셈이니까 우리는 로그의 2의 루트 A분의 B다. 이것이 이거의 기울기인 거야. 그럼 우리는 이 기울기가 지금 Y는 즉 로그 2의 루트 A분의 B 곱하기 X 이런 원점을 지나는 1차 방정식인 거야. 그치? 그래서 질문에서 로그 A의 B의 값을 구하랬단 말이야. A는 1은 아닌데. 그럼 이 점을 이제 넣으면서 이 점을 넣었을 때 어차피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맞지? 그래서 이 점을 넣어서 어떤 관계식을 둘 다 넣어서 체크를 해보든가.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0,0을 넣어도 식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이 x가 0이 들어가면 어차피 y는 0이니까 이 원점을 넣어봤자 여기서 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원점은 사용을 못 하겠으니까 원래 점을 집어넣어야 되나? 지금 다른 게 답이 튀어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지. 그래서 넣어보자. 그러면 얘는 원점을 지난다. 왜 답이 바로 안 나오지? 넣어보자. 로그 4에 1 넣으면 2가 돼야 되니까 2는 로그 2의 루트 a분의 b 곱하기 로그 4의 a. 그 다음 하나 더 3은 그 다음에 로그 2의 루트 a분의 b 곱하기 로그 2의 3, 로그 2b를 넣었으니까 b.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식이 나타나는데 요거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니? 나눠버리 나오나? 어떻게 하면? 잠깐만. 얘는 쉬운 것 같은데 뭐가 가다가 중간에 막혔니? 좌표 평면에 두 점을 줬으니까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이 형태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고 보통은 원점을 지난다고 하면 이 원점을 넣으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원점을 넣으니까 사라져버려. 연고 모양이. 그럼 이 값이 어차피 의미가 없고 이게 기울기가 되거든. 근데 질문에서는 로그 A의 B의 값을 구하랬단 말이야. 그럼 로그 A의 B에 대한 어떤 방정식을 풀으라는 건데 이 상태에서 뭐 계산을 좀 해봐야 문제가 풀리려나 보다. 그런데 지금 얘가 이 상태에서는 로그 A의 B를 구하는 거지. 이러면 되겠다.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다 문제가. 선생님. 근데 저기서 위에 두 점이 좌표가 x의 절편이 2랑 3인데 대입했을 때는 x랑 y랑. 선생님 잘못 넣었어. 계산을 잘못했구나. x 1을 넣고 y 로그 4를 넣어야 되지. 여기가 지금 그렇지 바뀌었네.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 1을 넣고 여기에 로그 4의 a를 넣어야 되고 여기가 3이 들어가야 되고 x자리에 얘가 로그 2의 b를 넣어야 되고 이렇게 식이 돼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그 a의 b를 구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로그들이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밑이 누구야? 밑이 다 누구야? 4도 2로 바뀌는 애니까 2잖아. 이 상태에서 이걸로 바로 가려니까 안 가지는 것 같아. 이거를 밑 변환을 시켜버릴게. 그럼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를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로그 2의 a로 바뀌는 애 아니니? 바뀌잖아. 4는 2의 제곱이니까 내보내면 되지. 요거 로그 2의 b 아니니? 그럼 결국은 로그 2의 b에서 로그 2의 a를 나눈 걸 원하는 거잖아. 요거 그냥 바로 나누기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얘를 분수로 적어버릴게. 자, 밑에 a니까 이거부터 먼저 적을게. 얘를 분모로 하자. 그러면 4는 밖으로 빼내면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로그 2의 a가 되지.
얘는 로그 2의 b가 되지. 자, 그 다음 얘가 분모니까. 근데 똑같은 애는 약분돼서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지. 그럼 결국은 2분의 3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개수만 없애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모 분자에 일단 2를 곱하면 분수의 성질에서 이렇게 해서 분모에서 1을 없애준 다음에 양변에 2를 나눠주면 즉 우리가 필요한 요 놈은 얼마가 되는 거니? 4분의 3이란 답이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원점을 넣어서는 답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두 개의 좌표를 다 넣어놓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관찰하는데 질문하는 거는 밑이 A인데 A 밑은 없거든 아무리 봐도. 아 그래서 얘를 밑 변환시키고 나서 관찰을 하니까 내가 적어놓은 두 개씩을 나누어 주니까 왼쪽끼리 나누니까 얘를 구할 수 있는 같은 모양이 나타나고 이제 숫자만 조절해서 방정식 풀듯이 풀어버리면 답이 나오더라는 거야. 이해되니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자 이렇게 접근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3이니까 밑변환시켜서 약분시키는 문제다 맞지? 자 바로 처리하자. 9는 3의 제곱이니까 2가 나가고 로고 2의 3이 되는 거고 곱하기 3의 2분의 1승이야 묻으니까 2분의 1은 역수로 나가니까 2로 나가지. 그 다음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으로 나가지. 그리고 남은 애는 로고 3의 2가 되니 이 둘은 역수관계니까 사라지지. 결국 답은 12 이렇게 되겠죠. 지금 같은 계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습시키는 목적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자 약간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에서 이런 문제들이 잘 나와. 학교 시험에서도 선생님들이 당연히 수능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잘 내. 친구들이 이제 나오면 일단은 쫄아. 뭐가 많고 이상한 기호들이 막 보이고 가나다 문제 한 문제를 푸는 시간에 3개를 옳은지 아닌지를 따져야 돼. 일단 시간 자체가 많이 걸리는 유형이야. 3가지를 따져야 되니까.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패스. 왜? 딱 봤을 때 1분 컷으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다 푸는 거야. 내시는 거래. 시간 관리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다 풀고 더 풀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글이 길잖아. 글이 길고 새로운 규칙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만 이 문제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일 경우가 높아.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웬만한 거 다 풀어본 애 빼고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자세한 정의를 알려주고 그 정의에 맞게 천천히 한 땀 한 땀 따라가면 문제가 풀려 오히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란 뜻이야. 자, 자연수 n을 n개 붙여서 자연수를 만든대. 그거를 n 하고 스몰 n을 붙여서 nn이란대. n4는 자연수 n 중에서 누구를 4를 맞지? 4개 붙여서 만들었대. n12는 12라는 자연수를 12, 12 해서 12개의 12라는 두 자릿수를 12번 붙였으니까 몇 개의 숫자가 나열된 자연수 24자리의 자연수가 되는 거야.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의 의도가 이 n의 정의는 이제 뭔지 알았어. 즉 이 n이라는 수를 맞지? n번 이어붙여서 만든 수야.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몇 자리의 숫자인지 정도는 해석할 수 있더라는 거지. 자, 이 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각각 pn, qn이란데 우리가 어떤 로그가 있으면 예를 들어 로그, 상용 로그가 10에 123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수는 로그 100은 2잖아. 10의 제곱이니까. 로그 100보다는 크니까 2보다는 크고 로그 1000보다는 작지. 그럼 3보다는 작지. 그럼 이 수는 그러니까 2. 얼마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 로그 123의 정수 부분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근사값을 알아내고 나면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정수 부분이 2라고 나타나게 되면 저절로 소수 부분은 누가 되는 거야? 소수 부분은 0. 얼마 이 수가 되는데 이 수를 실제로 표현을 해야 돼. 무리수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 수에서 정수만 빼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소수 부분을 로그 123 빼기 2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시 표현해주면 재미난 일이 발생하는 게 즉 진수의 수가 세 자리일 때 첫 번째 자리에다가 점만 찍어버리면 이렇게 1.23으로
이것이 소수 부분이 표현되는 거야. 왜 그러냐? 2를 로그로 치면 로그 얼마가 되지? 로그 100이 되는 거야. 그런데 123 빼기 100은 빼기는 진수를 나누는 거지. 그래서 100분의 123이라는 로그로 바뀌는 거야. 그게 바로 1.23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상용 로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여기가 만약에 3427이 있잖아. 그럼 정수는 바로 얼마냐면 이 자릿수가 4자릿수잖아.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 수는 즉 1000보다는 크고 만보다는 작은 수잖아. 1000은 10의 세제곱이고 만은 10의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4자릿수보다 하나 작은 10의 세제곱 할 때 3이라는 지수가 즉 왼쪽에 있는 스타트 지점이 되는 거야. 그거보다 1 큰 수가 이제 최대 범위의 범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얘가 로그 10의 10의 3승이고 얘가 로그 10의 10의 4승이니까 얘는 1000과 만 사이의 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 이상 9999 이하의 자연수들은 다 즉 뭐다? 3점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수가 4자릿수면 앞으로 자릿수만 보고도 정수는 바로 3이구나. 즉 자릿수보다 하나 작은 숫자를 즉 정수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소수 부분은 바로 방금 보여줬듯이 이 숫자에다 뭐만 찍으면 돼? 점만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3.427이 바로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숫자가 아주 크거나 작을 때, 즉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는 이 규칙이 성립합니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일단은 기본 배경 지식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상용 용어를 통해서. 즉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은 자릿수랑 관련되어 있다. 소수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숫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어떤 수가 로그 만약에 34.27이 있고 로그 342.7이 있고 로그 3427이 있어. 자, 이 수들은 숫자들이 다 똑같지? 소수 부분은 다 뭘까? 소수 부분은 다 로그 그냥 3점이 아니야. 3.427이야. 왜냐하면 로그 1은 얼마야? 0이거든. 0보단 크지? 로그 10은 1이거든. 얘는 한 자리의 수니까 1과 10 사이의 수야, 로그 값이. 그래서 이거는 0과 1 사이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는 알파라고 하자. 알파는 소수분이 되는 거야. 로그 1부터 로그 9까지의 수들은 다 소수점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수들의 공통점은 앞에다 점만 찍으면 로그 3.427이라는 소수부분이야. 소수부분이 같은 거야. 그럼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얘는 정수가 얼마라고 했을까? 4자릿수니까 3. 알겠니? 정수 부분은 자릿수랑 관련돼 있다. 이 수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야. 이거는 로그의 진수의 값이고 이 수를 실제 수로 고치면 얘는 얼마? 3 더하기 로그 3.427이야. 3.427이 소수가 아니라 로그 3.427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 4자릿수일 때는 3이 정수 부분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수는 이 수보다 자리가 하나 떴니? 그러니까 누가 줄어드냐면 정수가 1 줄어드는 거야. 왜냐하면 이 수에다가 즉 더하기 로그 10을 하면 진수는 곱하기가 되니까 10배 되면 3427로 변해 안 변해? 더하기 로그 10을 한다는 거는 로그 10은 숫자로 고치면 얼마인데 1이잖아. 그러니까 진수가 10배 커지면 실제 수는 얼마 커지는 거야? 1 커지는 거야. 그럼 얘가 3 더하기 로그 3.427이면 얘는 2 더하기 로그 3.427이고 얘는 1 더하기 왜? 두 자릿수니까 로그 3.427인 거야. 또 얘는 로그 그냥 3.427이 있으면 얘는 정수분이 누구야? 이 자체가 한 자릿수니까 정수는 0인 거야. 이 자체가 소수분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다시 10배로 내려가 로그 0.3427이야. 그럼 1보다 작아지면 이 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입니다. 로그 1이 0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정수분이 마이너스 1 더하기
0.342 로그 0.342 되는 거야. 소수는 같아. 소수여도 앞에 있는 숫자에다 점을 찍는 게 소수 부분이야. 음수를 소수 부분이라 하진 않아. 그래서 소수 부분은 무조건 로그 3.427이야. 단지 뭐가 달라졌지? 전체 수가 10배씩 줄어들었다 보니까 한 자릿수에서 1보다 작은 수로 넘어가게 되면 정수분이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10배 될 때마다 1씩 증가하고 10배씩 줄어들 때마다 1씩 감소한다는 말 이해되겠니? 그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이야. 일단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 문제에서 방금 읽은 부분에 대한 그 다음을 진행을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이제 진행해보자.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Pn과 Qn이다. 그럼 n이 정해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위에 적혀있는 4를 가지고 샘플을 해볼까? P4와 Q4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자, P4는 어떤 규칙이었어? 4를 4번 나열한 수야. 맞지? 그러면 이 수는 얼마냐면 4444야. 근데 질문에서는 그거를 로그로 잡았을 때니까 얘를 로그로 잡는 거야. 그것도 상용 로그로 맞지? 그럼 이제 이 수를 딱 봤을 때 몇 자리 수야?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3이 되는 거지. 하나 작은 수라고 했잖아. 왜? 로그 1000과 10,000 사이니까 1000이 3이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니까. 실제 수는 이 수는 근사값이 얼마라고? 3. 얼마라고 했잖아. 계속 머릿속에 익혀야 돼. 자릿수가 4자리면 정수는 3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바로 답을 하기 전에 만약에 네가 맞나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말한 대로 로그 4444는 이 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지수를 하나 크고 작은 수로 범위를 잡으면 10의 거듭제곱 중에서 즉 제일 가까이 있는 네 자릿수는 누구 있니? 1000인 거지. 로그 1000은 얼마야? 그래서 3인 거잖아. 그럼 이거보다 큰 수 중에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수는 누가 있니? 만이 있는 거야. 만은 10의 4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이 수는 로그 1000보다 크고 로그 10,000보다 작으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인 거야. 그럼 실제 수는 3. 얼마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네 자릿수일 때는 정수분이 뭐가 되는 거라고? 자리의 숫자보다 하나 작은 3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야. 관련이 있습니다. 정수분과 자리의 숫자는요. 그 다음 소수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 아까 전에. 이 수를 첫째 자리에 점만 찍으면 된다 했지. 그래서 로그 얼마? 4.444 이게 바로 소수분이 됩니다. 4.444가 소수분이 아니야. 4.444는 한 자리 4가 1이자리인데 뭔 이게 소수야. 로그 4.444가 1보다 작고 0보다 큰 소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거를 하나 이제 샘플을 이해를 했으니까 밑에 거를 이제 넘어와 보자. 1부터 10까지의 값을 다 더했을 때 55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앉았어. 이런 뭐지? 이거를 한 자릿수니까 로그 1이야. 로그 1은 0이니까 정수분은 얼마야? 정수분을 Pn이라고 했잖아. 이건 0인 거야. 2는 어떻게 되니? 2 로그 21을 말하는 거야. 두 자릿수니까 1인 거지 맞지? 3은 어떻니? 3이니까 세 자릿수지. 2가 되는 거지. 아, 이런 식으로 더해지겠네. 자, 10은 어떻게 되겠니? 이게 9까지는 괜찮아. 왜? 9까지는 9가 9번 있으면 9, 9, 9, 9, 9, 9, 9, 9니까 9자릿수야. 맞지? 그러니까 P 9까지는 8이야. 정수 부분은 자릿수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근데 10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 10이 되면 10이 10번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자릿수가 몇 개인 거야? 20개니까 정수분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마지막에 게 19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갑자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합이 55가 되느냐를 체크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 이거 1부터 10까지 합인가 하면 안 되고 검증을 거쳐야 돼. 이 수가 맞는지 체크해야 되니까.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니?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여기 9도 있고 9 앞에 10도 있고 그럼 1부터 10까지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55 맞네 안 맞니? 희한하게 맞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10이라고 해서 그냥 8, 9까지만 더하는 게 아니라 10은 특별히 10개의 10이 있으면 20자리가 되니까 이 수에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자릿수가 20개가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 자릿수가 20개가 되면 정수 부분은 19 더하기 알파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19가 정수분이 된다는 거. 갑자기 8에서 19로 점프하는 거야. 하지만 9도 있고 10도 있으니까 19는 90을 동시에 적어놓는 수라고 생각하면 이 답은 일단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 다음 QN의 최대값은 Q9다. 즉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최대값은 Q9다라는 뜻인데 Q는 뭐라고 했니? 소수 부분이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1일 때부터 머릿속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한 자릿수도 해보고 두 자릿수도 해보고 세 자릿수도 해보자고. 1이야. 소수분도 0이겠지. 맞지? 그런데 2가 되면 어떻게 되니? 22인데 소수분은 뭐라고 했니? 로그 2.2라고 했지. 이 말 이해돼? 그럼 3이 되면 어떻게 되니? 로그 3.3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9가 되면 어떻게 되니? 로그 9.999999가 8개 있겠지 뒤에. 자, 10이 되면 어떻게 되니? 다시 로그 101010이 20개 있으니까 1.0하고 1010 이렇게 해서 이 10의 모양이 10번이 있는 20자리의 20개의 숫자가 보이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로그 9점보다는 로그 1이 작아지잖아. 일단은 9까지 가니까 수가 좀 제일 커지더니 10을 넘어가니까 다시 작아지는 거야. 11이 되든 12가 되든 얘를 이길 수 없지. 19가 돼도 1로씩 하니까 못 이기지. 그럼 얘를 이기려면 최소한 얼마로 점프하니? 99 정도 가면 되겠지. 근데 99는 어떻니? 로그 9, 19는 99가 99번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소수분을 하면 로그 9.999999999가 더 많이 있겠지. 이해됐어? 근데 Q9라는 것의 값은 뭐였어? 9.9에서 9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뒤에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Q99가 돼버리면 99가 99번 있으니까 99 두 개의 숫자가 99번 있으니까 198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니? 99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99개가 나열되어 있다고. 그럼 두 개의 숫자가 99번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거다 한 개 숫자인데 99개니까 이 두 개 2를 곱하면 총 198개 구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로그 Q의 99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니? 로그 9.9999인데 이 숫자 전체가 198개가 나열된 거지. 그러면 로그 9.9999 8개가 있는 것보다는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는 뒤에 9가 더 있으면 숫자가 작아지니 커지니? 커지는 거지.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이 수가 1부터 10까지만 봤다는 조건이 없다면 이 수가 99가 되면 더 커지는 거잖아. 그럼 QN의 최대값은 Q9다라고 하면 일단은 얘가 더 큰 수가 있으니까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 지금 이게 한 자릿수로 제한 걸린 거 아니지? 두 자릿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아지면 만약 999면 더 소수점이 멀리 가니까 계속 커지니까 맞지? 점점 뭐에 가까워지는 이 수가 9가 더 늘어날수록 수가 분명히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거야. 9보다는 9.9가 큰 수고 9.9보다는 9.99가 더 큰 수잖아. 맞지? 그래서 아닐 것이다. 소수분이 1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아닐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지는 상당히 어려워. 그리고 모르면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면서 정교하게 따져야 돼. 아니면 맞겠지. 9가 제일 크겠구나. 왜? 10 가니까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9에서 스톱해버린다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페이크를 주는 거지. 99는 안 해본 친구들은 얘를 답으로 하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또 넘어가자. PN과 PN이 M과 N이 있는데 두 개의 값이 같다라고 하고 있어. 뭐가 같으면 정수 부분이 어떻다? 이거 정수 부분 아니었니? 정수 부분이 같으면 두 개의 값은 같은 값을 가지는가? 상식적으로 정수 부분이 같은 거는 아까 말했듯이 3333도 맞지?
예를 들어 얘가 P3이야. 그럼 이거는 뭐야? 333이잖아. 그럼 이건 정수분이 얼마야? 2지. 그 다음에 얘가 P 만약에 4가 있으면 얘는 뭐야? 4444잖아. 얘는 정수분이 얼마야? 3이지. 일반적으로 이 수가 달라지면 어떻니? 정수분이 절대 같을 수가 없지. 얘가 바뀌면 자릿수가 바뀌잖아. 자릿수가 바뀌니까 당연히 정수분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은 뭐야? 정수분을 계산했는데 같대. 그 말은 이 숫자가 반드시 어떤 숫자여야 돼? 얘가 3이어야 같은 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정수가 바뀌면 자릿수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같아지겠니? 그래서 정수가 같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들어간 m과 n이 같은 값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지. 거꾸로 역추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니? 그래서 모의고사형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도 이런 모의고사형 문제를 잘 따지는 문제를 잘 내. 근데 하나하나 천천히 따져가면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려. 읽고 해석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 자릿수와 정수분, 소수분에 대한 배경 지식은 또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넘어갑시다. 0에서 1 사이의 수일 때 10의 a제곱을 4로 나눈 목이 정수이고, 갑자기 좀 아리송한 말을 주고 있다. 그럼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 무슨 말인가를 알아내야 돼. 그래야 풀리는 거야. 나머지는 1이 된다. A 값의 합을 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0과 1 사이 수가 어디 한두 개야? 근데 A가 자연수가 아니라 소수란 얘기지. 그럼 소수란 얘긴데 이게 0.1인지 0.01인지 0.001인지 0.000001인지 몰라.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무한대로 많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10의 A 제곱을 4로 나눈 몫이 정수이고, 그럼 이걸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 10의 A 제곱은 맞지? 4로 나눈, 그럼 4 곱하기 목을 우리가 임시로 B라고 넣을게. 이게 목이야, 목. 맞지? 나머지는 1이라고 넣을게. 우리가 어떤 수를 뭐로 나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나머지 정리 문제야. 예를 들어 A를 B로 나누면 목은 Q고 나머지는 R이다. A라는 수를 B로 나누면 큐브에 들어가고 계산해서 빼면은 남은 게 R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아니면 우리는 과거에 나온 fx를 x축의 알파로 나누면 목은 qx고 1차일 때는 나머지는 상수니까 r이 나온다. 얘가 만약에 2차일 때는 q-x를 하자. 나머지는 2차니까 최대 몇 차까지 나온다? 1차까지 나온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니? 1학년 때. 그래서 이런 거는 목과 나머지에 관련된 거를 살짝 믹스를 시킨 거야. 지금 로그 계산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게 A가 0과 1 사이 수인데 누군 줄 알고 계산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계산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이 말을 표현하는 거야. 누구로 나누면 목이 누구고 나머지는 누구다. 저거 4분의 1. 4분의 1? 어디? 저기 4로 나눈 거니까 곱할 때는 저거 이거를 4로 나누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의 A승을 4로 나누면 목은 Q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7을 2로 나누면 목은 3이고 나머지는 1이지. 그럼 7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 이렇게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2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래서 10의 A승은 4 곱하기 B 더하기 1이 돼서 10의 A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목과 나머지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얘를. 그래서 옆에 이렇게 적어준 거야, 선생님이. 맞지? 물론 실제로 나누면 4분의 10의 A승 이러겠지. 뭐 그걸 적으면 4분의 10의 A승은 그 다음에 B 땡땡땡땡 1 이렇게 땡땡땡땡 이런 등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잖아. 맞지? 이거를 나누면 B번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가 1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등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4B 더하기 1. B는 목이고 나머지는 1다 했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자는 거지. 여기서 문제를. 그런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뭐 어떤 문제를 풀고 있어? 밑에 보기를 보면
어느 단어를 공부하고 있어? 로그 그럼 이거 A를 끄집어 내리면서 로그로 바꿀 수 있니? 네. 그래서 로그의 정의를 쓰는 거지. 어떻게? A는 맞지? 로그 누구의? 10의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진수는 4b 더하기 1이 진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A가 0과 1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로그로 된 부등식이 되는 거야. 10의 4b 더하기 1은 A 값인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우리가 부등식을 줄 때도 마찬가지야. 얘는 로그인데 얘는 로그가 아니잖아. 계산 못하거든. 자, 어떡하니? 전부 다 로그로 고칩니다. 4b 더하기 1은 얘는 로그로 고치면 로그 10에 1이 되는 거지. 그다음 얘는 로그로 고치면 로그 10에 뭐가 되겠니? 10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1보다 큰 수는 양수니까 다 로그로 고쳤더니 4b 더하기 1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4b 더하기 1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가 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 b는 양변에 1을 빼면 0부터 9까지가 되고 4로 나눠주면 0부터 4분의 9까지다. 이렇게 해서 b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 b라는 거는 몫이잖아, 몫. 맞지? 네. 나머지가 1이 되었다. 그럼 당연히 몫은 나머지보다 큰 자연수 형태로 나오겠지. 지금 숫자를 나누는데 몫이라는 거는 몇 번 들어갔느냐. 자연수 회수잖아, 맞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b의 값은 몇 개니? 2개겠지. 1, 2. 맞죠? b가 뭐일 것이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야. 또 b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는 뭐야? b가 1이면 로그 10에 9가 나올 수 있고 b가 2면 1이면 로그 10에 5가 나올 수 있고 b가 2면 로그 10에 9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a 값에 뭐를 구하라?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잠깐만 9, 45인데 10의 거듭제곱이 아닌데 나머지가 1이 되는 값을 구하라. b가 지금 4분의 9니까 0은 안 되고 1, 2, b는 몫이니까 그런데 로그 10에 5, 로그 10에 2 넣었으니까 9. 그러면 b의 값, a 값의 합이니까 로그 10에 45가 되잖아. 두 개 더하면 맞지? 근데 여기 있으면 로그 10에 45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올려주면 로그 10에 5의 3성 125고 얘는 올려주면 얘가 9, 5, 45로 얘가 되겠네. 지금 분리시켜서 적어놨으니까 같은 값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얘가 45가 되겠네요. 이해되겠어요? 네. 순간적으로 지금 안 보여서 이제 보기 중에서 답을 찾아주니까 답이 몇 번? 2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무리수인데 이걸 어떻게 나누지? 무리수를 4로 어떻게 나누지? 그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얘를 목과 나머지 식으로 적고 그 다음에 로그로 바꾸고 하면서 문제가 조금씩 진행되어 풀리는 거야. 그래서 풀어본 사람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풀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유리해지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자리 들어서 한 번 더 풀어보고요.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합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fx가 f값은 정수래. gx는 0과 1 사이. 이것도 소수분이라고 보면 되겠네. 소수가 없으면 0일 수도 있고 그럼 정수만 있는 거지. 1보다 작은 수니까 이거는 소수분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이것도 일종의 정수분과 소수분에 대한 문제다, 맞지? 응? 그런데 fx의 값에서 gx의 값 어떤 걸 빼는 거네. 근데 그것이 또 x가 되는데 여기서 f4의 값과 f1000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네. f의 값은 정수랍니다. 정수 얘도 누군지 몰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값이 정수로 바뀌는지를 찾아야 돼. 근데 그 규칙은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야. 맞지? 이 규칙을 이해를 해야 문제가 풀릴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이게 2의 정수에서 소수를 뺐는데
그럼 이게 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를 했으니까 어떤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정의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F4가 정수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음의 정수가 되지 말란 법은 없어. 마이너스 5도 정수잖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서 어떤 양의 소수를 빼면은 이건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지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x의 값은 지수기 때문에 양수로 나오게 돼. 그래서 양의 실수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추론을 하기에는 뭐가 안 돼, 맞지? 근데 여기서 F4를 줬고 F7을 줬잖아. 네. 여기 X를 집어 넣어야 되겠지, 그럼 맞지? 네. 아, 일단 넣고 생각하자. 2의 F4에서 G4를 뺐는데 4가 나와야 된대. 즉 X를 넣으면 같은 X가 나와야 되는 게 규칙이잖아. 네. 그 다음에 또 1000을 넣으면 2의 F1000에다가 G1000을 빼면 얘는 또 1000이 나와야 된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로그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니? L자. 즉 F4 빼기 G4는 로그 2의 4란 얘기네. 이거 얼만데? 2잖아. 그럼 그게 2라는 말은 어떤 정수에서 소수를 뺐는데 2가 돼. 정수에서 소수를 뺐는데 2가 되려면 정수 그대로인데? 정수. 그러면 소수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0 더 들어가잖아, 더. 네. 그러면 F4 자체가 얼마야? 2.1. 2가 되는 거지. 아, 이게 바로 이거니까, 등식이니까 현재. 그래서 F4를 찾은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X에다 이 수를 넣으면서 이 식을 적어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는 머릿속 계산이 안 되거든. 희한한 식을 준 거야. 선생님도 처음 보는 식을 준 거야. 그런데 지수로 줬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거는 이 위에 걸 이 상태로 붙으면 머릿속으로 2를 몇 승했을 때 4가 되느냐. 딱 보면 2를 2승했을 때 되는 거잖아. 네. 그런데 정수에서 소수를 뺐는데 2가 되는 거는 소수가 0일 때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F4는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맞지? 됐어요? 네. 또 밑에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2의 어떤 성이 1000이야. 얘는 딱 그룹제곱이니까 바로 인 줄 알아. 이렇게 안 고쳐도 돼. 맞지? 네. 그런데 얘는 2의 그룹제곱이 1000 되는 그런 2는 자연수에서는 없어. 그래서 로그로 고쳐야지. 얘는 맞지? 그래서 지수를 로그로 고쳐서 얘를 끄집어내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럼 로그로 딱 잡아버리면 얘를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니? F1000 빼기 G1000는 로그 2의 1000 됐니? 자, 이 수는 0과 1 사이의 수야. 그럼 우리는 이 수의 근사값을 먼저 알아야 되겠지. 우리가 상용 로그에서 정수분은 자릿수로 체크했어. 근데 얘는 밑이 얼마야? 2요. 그래서 2의 그룹제곱을 가지고 얘가 누구누구 사이에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야. 네. 2의 1000인데 얘는 로그 2의 10승이 1024 아니니? 네. 2의 9승보다는 크고 2의 10승보다는 작지. 네. 그럼 이 수는 내려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9보다 크고 10보다 작지. 어떻게 근사값 구하는지 알겠니? 쉽게 말하면 루트 11이 루트 9 제곱수 3보다 크고 루트 16 제곱수 4보다 작다. 그래서 이 수는 3점 얼마다 하듯이 밑이 2든 10이든 관계없다는 거지. 이 2000은 이 수는 2의 거듭제곱이 아니니까 2의 거듭제곱인 수 중에서 1000보다 조금 크고 작은 수를 생각하는 거야. 2의 9승과 2의 10승이 들어가면 범위로 잡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9와 14의 수니까 이 수는 9점 얼마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후에 fx의 값은 뭐라 했니? 정수라고 했어. 잘 들어. 9 이러면 안 돼. 9점 얼마라고 이거의 값이. 지금 fx는 이거의 정수분을 구하는 게 아니야. fx는 정수분이 아니라 그냥 정수인 거야. 로그의 정수분이 아니라 어떤 수를 뺐는데 9점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얼마인 거야? 10이라고 봐야지. 이 수가 뭔가 있다는 얘기니까 뭔지 모르지만 얘가 9였다면
어떤 수를 뺐는데 9점 얼마가 될 수는 없잖아. 얘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 바보였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다 교묘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푼 거 같은데 1차례로 틀리고 그런다고 시험에서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물론 학교에서도 이렇게 내는데 이제 많이 풀고 연습이 된 애들은 그런 것들을 천천히 잘 피해서 답을 찾아내. 근데 성급하게 풀면은 항상 틀리게 문제가 만들어져. 그래서 거기서 실력의 차이가 나는 거야. 얼마나 꼼꼼하게 천천히 생각하고 풀어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12다라고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처음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싶은데 선생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고 접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문제는 계속 바뀌어. 바뀌더라도 내가 배웠던 즉 로그로 꽂히는 거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위에 좀 이상하게 있다고 해서 로그로 안 고치면 안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끄집어 내려서 로그로 꽂혀보는 밖에 없어. 로그로 꽂히면 정수와 소수 부분을 범위로 잡아서 생각할 수 있거든. 차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줬지만 막 풀다 보면 선생님 어떻게 했더라? 기억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고 꼭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푸는 거는